안녕하십니까. 고잔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안산시 의원 최진호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바원아 의장님과 성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민근 시장님께 질의하고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식 입장과 향후 계획을 대해서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신생아 출생수는 역대 최저치인 2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현재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시는 불과 20년 뒤에는 40만 명, 아니 30만 명대를 기록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 중이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 인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 인구의 6%는 330만 명 수준입니다. 안산 시민의 6%는 4만 2천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은 인구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의 소도시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인구와 관련한 예산 준칙은 투명성, 효율성 같은 잣대가 아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시의 인구를 유출을 막아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민선 7기 안산시는 관내 대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고 나아가 안산에 뿌리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의 마지막 단계는 안산시 모든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3단계는 소득분위 6분위까지, 나아가 4단계는 안산시 모든 학생들이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안산시에서 발간한 온가족 이음집 책자 표지 그리고 이런 페이지에 보면 민선 7기 안산시는 반값 등록금 사업 3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며 지난 10월 안산시에서 발간한 온가족 이음집에는 같은 출발선에 서다 나는 안산의 대학생인 것이 감사합니다 등 학생들의 따뜻한 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도 다자녀도 아니었던 내가 장학금을 받게 되더니 너무 놀랍고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니 기쁘다, 자부심이 느껴진다 등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는 나아가 우리 시 모든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단계가 시행되도록 노력했으며 수많은 보도자료와 시정 브리핑을 통해 70만 시민에게 약속했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민선 8기 안산시가 출범하고 약 2달 뒤 4단계 실현을 눈앞에 둔 안산시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4단계 사업은 허무하게 좌절되었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예산, 포퓰리즘, 그리고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 의원은 그동안 반값 등록금 관련 보건복지부가 오고 갔던 내용을 설명하고 민선 8기에서 근거로 내세웠던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이와 관련한 이민근 시장의 답변과 선별적 복지를 토대로 한 정책에 대해 들으려고 합니다. 사회보장법 제26조 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11호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는 많은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2021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사업에 있어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연계하여 차등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 정책 취지를 따라올 것과 국가 장학금 및 타 유사 장학금과의 이중 지원 방지 등 몇 가지 필수 검토 사항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2022년 1월 10일 안산시는 출산 장려 정책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국가 정책에 맞춰 진행하는 건이며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이미 관련 법인 교육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다. 또한 이 제도는 장기적인 청년 정책 효과도 기대된다 등의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2022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는 한 가지 근거를 달아 재협의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국가정책의 방향에 맞게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차등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조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이에 안산시는 국가장학금이 이미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 지원되면서 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액도 상이하니 본인 부담 등록금에 대한 우리시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하더라도 내용은 차등 지원이 된다라는 내용과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등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답변을 마지막으로 안산시는 사업의 취지와 효과,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모는 필수 검토 사항에 대한 완성된 답변을 보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선 8기가 출범된 지 2달여 지난 9월 13일 안산시는 느닷없이 지난 3월에 받았던 보건복지부의 소득 수준과 연계한 차등 지원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보냈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 보건복지부는 귀시에서 수용하였기에 협의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짧은 답을 보내오며 그동안 안산시 대학생 모두가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에서 반값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확한 인구 추정이 쉽지 않아 국가장학금 신청 인원을 추정 인원으로 산정했으며 신청률이 높지 않아 당초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학기당 15억 원 정도, 1년에 30억이 채 들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정 인구가 과대하게 측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다면 전체로 확대한다 해도 1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일 것입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굴리는 우리 안산시가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100억 원이 쓰이는 게 포퓰리즘, 예산, 차등적 지급 등의 이유로 보류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8기 이민근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9월이면 7월 민선 8기가 출범하고 2달여 지난 시점입니다. 안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을 지난 2년간 시 보도자료를 통해 70만 안산 시민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이 사업을 매우 바쁘고 정신없었을 취임 초기에 한순간에 보류시킨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근거를 든다면 이미 마지막 검토 의견까지 답변을 보낸 상태에서 회신도 기다리지 않고 이미 차등 지원되는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차등 없이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선별적 지원이 된다는 안산시 주장을 그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서 정부의 선별적 복지를 펼치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보낸 그 이유와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89블럭 토지 매각 대금 4천억을 바탕으로 청년 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민선 8기 안산시. 민선 8기 안산시가 연 100억 원 반값 등록금 사업을 보류시키고 새롭게 펼칠 사업은 매우 타당성 있고 매우 효과적이며 청년 인구를 폭발적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정책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70만 안산 시민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사업을 취임 2달여 만에 보류시킨 민선 8기 안산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동시에 발표하여 실망하는 시민을 어루만져줬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민근 시장은 새롭게 펼칠 청년을 위한 안산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선 8기 청년 정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포퓰리즘이 아닌 선별적 복지를 충족하며 반값 등록금 사업보다 예산이 적게 들면서 안산시 청년과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는 정책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보고 계실 수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안산시 대학생들이 만족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임기제 공무원 감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근 시장님,
회사에 위기가 왔을 때 능력 없는 CEO는 직원을 해고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CEO는 직원과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 큰 회사로 성장시킵니다. 최근 안산시 인사가 폭풍 전야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칼춤을 추며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원 감축을 예고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 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만 시민이 살아가는 안산시, 과연 영어, 한국사, 선택 과목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려워 필요한 분야에 위와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 임기제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고 안산시는 현재 많은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이민근 시장은 정부의 인원 감축안과 인건비를 절약하겠다고 인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악하여 확인해 본 결과 시에서는 임기제분들의 형평성에 맞게 디자인, 홍보 등 직군 직급을 막론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순서에 맞춰 형평성 있게 감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인구가 줄어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기제 공무원들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 저 또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직원 한 명 한 명은 모두 누군가에겐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가장입니다. 누구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업무의 경중을 떠나 필요한 사람이며 업무 이상으로 팀 내에서는 가족만큼의 팀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 임기제 가족들을 현재 처한 상황에 당연한 듯 선별 없이 감축한다면 이와 동시에 안산시는 최소한 목표로 하는 공무원 정원까지 감축되기까지 정규직, 즉 안산시 신입공무원 선발 계획 또한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어떤 업무 공백이 일어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상황은 일어나선 안 됩니다. 이민근 시장님, 시장은 안산시의 인사권자입니다. 본 의원도 안산시장의 인사권에 간섭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시민으로서, 청년으로서 인원 감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직군인 임기제 공무원만을 타겟으로 인원 감축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안산시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계약직 직원들도 모두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고 인원 감축에 있어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쉽게 자르고 필요하면 다시 쉽게 뽑아 쓰는 일회용품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반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7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사항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4단계 사업 보류 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보류 결정과 관련한 이유, 검토 과정, 노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4단계 확대 추진을 위해 작년과 올해 2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참석 및 공문 시행을 통해 4단계 확대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소득 수준과 연계한 차등 지원을 내용으로 재협의 의견을 계속해서 통보해옴에 따라 더 이상 변경 협의를 요청한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견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업의 최초 추진 당시의 취지대로 재정 여건, 인구 변화 추이 등 사업의 성과를 고려하여 4단계를 추진하도록 계획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행 3단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4단계 추진 시 연 200억 이상의 비용 추계의 현실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학생 수에 대한 기초 자료를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안산시 거주 대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4단계 확대 시 국가장학금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추정 인원은 2021년도 기준 약 2만 1,000명이며 추정 예산은 약 2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신청 인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부족에 따른 변수 발생을 고려한 최대 추정치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65만 원인 6분위 구간까지 지원하는 3단계 사업을 이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신청 인원은 약 5,300명, 지원 금액은 약 3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인원 대비 신청 인원 및 지원 지금액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과 비교하여 안산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의 경우 거주 기간 및 연령 기준 등 선별적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전체 대학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실상 준당한 인지, 보류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적 경기 하락 및 국가적 무역 수지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으며 안산시 인구 감소 또한 연 2, 3천 명씩 감소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저 역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인구 감소가 세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성, 효과성, 시기의 적절성, 국토비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으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4단계 추진의 중단 결정보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3단계 지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8기 안산시가 추진해 나갈 청년 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청년이 안산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청년 정책과를 시장 직속 청년 정책관으로 개편하여 청년 정책의 의지를 높이고 선제적 사회 투자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청년 정책을 활성화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청년의 일할 기회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국비와 민간 자금을 유치해 5천억 규모의 청년 벤처 기금을 마련하여 청년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강소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인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내 혁신파크 조성을 통하여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움터, 일터, 삼터가 공존하는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예비 및 초기 창업가들의 창업 공간을 위한 청년 큐브 운영을 활성화하고 4개소 창업 보육센터와도 협업하여 청년의 창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상인의 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빈점포 활성화를 위한 청년물 지원도 강화하여 청년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 입주 예정인 청년예술 창작소 A 빌리지 건립으로 청년
문화예술의 창업의 장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하는 청년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노동자 실태 조사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지원센터, 청년 창업 지원센터, 청년 벤처관 등 청년 활동의 구심점이 될 복합 청년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청년의 권리, 문화, 일자리 등 삶 전반에 대한 공감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 월세 지원 및 청년주택 공급으로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에게 힘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적 주택, 청년 내일주택, 기숙사형 및 언유명의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등 1258호의 청년주택이 마련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계획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안산 장성 및 신길 2지구 공공주택 사업지구에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 지원으로 청년의 자립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취업 한파로 늘어나는 청년 니트족을 위한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인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구직자를 위한 자격증 응시로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청년 심리 지원 바우처, 청년 마인드 케어, 청년 상담소 운영 확대 등 심리, 정서 지원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간 청년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보호시설 종료 청년, 이주 배경 청년, 특성화고 졸업 청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의 발전을 위해 청년의 권리를 신장하고 참여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직속의 청년위원회를 설치로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주도성을 높이고 기존의 청년활동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공강인 안산 상상대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곳곳에서 청년 정책을 공유하고 부족한 청년 활동 공간은 민간의 활동 공간 발굴, 지원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5개 대학 연합체육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에게 안산의 추억을 선사하고 아울러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산시는 청년이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 것이며 민선 8기 6대 청년정책 공약을 강력히 추진하여 청년이 살고 싶고 돌아오고 싶은 청년도시 안산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기제 공무원 감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0월 현재 일반직 2,319명, 공무직 757명, 임기제 공무원 96명, 청원경찰 및 기간제 등 726명을 포함하여 총 3,8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통보되는 기준인건비의 적용을 받으며 미준수 시 페널티 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 기준인건비는 총 1,739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12월 말 집행 예산액은 1,782억 4,900만 원으로 약 43억 원이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우리시 전체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물론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부서 인력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지위 등에 대한 내부의 냉철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분석과 판단에 따라 현재 인력의 유지와
감축을 결정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의 재배치를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력 감축에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와 깊은 숙고 결정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금보다 더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전문 교육을 현실에 맞게 추진함으로써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인력 감축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우리 조직에 대한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밝고 활기찬 자유롭게 열심히 일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세계적 경제 침체의 문제인식, 안산시 인구 감소 문제인식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복지 예산은 점점 더 필요한 곳이 많아질 것입니다. 즉,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 없이 재정 상황에 맞추기만 한다면 반값 등록금 사업은 앞으로 3단계 유지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청년이 미래다라고 말씀하셨듯 청년 관련 사업만큼은 현 재정 상황에 따른 예산 편성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에 투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년 벤처기금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하겠다는 이민근 시장님. 복지의 방식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복지의 대상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5천억이라는 안산시 예산 25% 규모의 엄청난 기금을 청년 벤처를 위해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5천억을 벤처 창업가들만을 위해서가 아닌 청년 기금으로 바꾸어 안산시 일반적인 청년들을 위해서도 써주십시오. 첫째로 곧 중단되는 산단 청년 근로자 교통비 사업에 지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조기 종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 50%를 넘는 반월공단에는 이에 해당 안 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주십시오. 세 번째, 청년 지원 사업으로 말씀하신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추진과 청년 심리 지원 바우처, 청년 마인드 케어, 청년 3당소 등 이런 게 아니라 취업 전문가를 통한 취업 자소서 첨삭, 인터넷 강의료 지원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과 반월공단, 청년 장기근속, 청년 포상 등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시를 이끄는 이민근 시장님, 이미 며칠 지났지만 취임 100일을 축하드리며 누구보다 올곧은 마음으로 시장을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의 미래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듯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하루속히 마련되고 발표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정 질의는 지적과 문제 제기가 아닌 안산시 미래를 위한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